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과거에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 딸이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았죠. 이분들을 위해 생겨난 게 야학, 요즘은 이제 평생학교라고 부른답니다. 오늘 초대석에 이 야학 교사로 시작을 해서 평생학교 교장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이 야학 교육의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평생교육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계 평생교육 명예의 전당에 얼마 전 헌정되기도 하셨는데요. 지금은 수원에서 한 평생학교를 책임지고 계신 박영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도 그 옛날 야학으로 부르던 그런 학교가 요즘도 많아요? 예, 요사이도 이제 야학이 과거에 이제 설립됐던 그 잔존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 전국에 몇 개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80년대 뭐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에만 한 250개 정도가 있었다고 돼 있고요. 그럼 80년대니까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한 3,000개 정도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야학협의회에서 2003년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70개 정도가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났고요. 예. 아마 제도권 이하에 이제 좀 묻혀 있는 데도 있고 한다면 전국에 한 250개 내외. 지금은 그보다 좀 줄었을 더 거라고. 줄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무려 3,000개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60, 70년대 산업화 한참 할 때는 공장마다 그런 학교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이었으니까, 뭐 또 다산의 사회이기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주로 이제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여성들이 이제 의무교육 정도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었죠. 그 공장에 와서 일하시는 그 여공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공장 일 끝나면 모여서 공부하고 그랬던 게 과거인데 아직도 전국에도 한 200개 정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야학이란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언제 생겼을까요? 이제 야학이라고 칭하면은 사실은 이제 주경야도가 하는 이제 그전에는 밤야자를 써서 저녁에 한다는 프로그램을 칭했었는데요. 예. 지금은 거기에서 좀 뜻이 이제 변화가 되고 또 시대적 변화를 담아서 이제 비정규 학교, 비정화된 교육증을 칭해서 저희가 이제 덜야자를 많이 쓰죠, 최근에는. 밤야자가 아니라 덜야자. 한자가 바뀌었군요. 예, 제도권 밖에 있는 이제 교육을 칭해서 우리가 야학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모든 기관들이 이제 현상 유지하기가 급급한 그런 이 현상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런 개념의 학교가 생긴 건 언제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학자분들마다 뭐 주장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역사적 근거를 이제 더듬어 보면은 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외국의 신물질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시점에 이제 주로 선각자들에 의해서 그 민중 계몽 운동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한글이 반포되고 15세기 중엽부터 뭐 이 땅에 뭐 야학이 존재했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아마 서당 같은 일부 형태의 교육의 틀이었었고요. 이제 어떤 제도권이 아닌 자발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시작된 야학은 아마 개화기 시대를 이제 더듬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한 150년 정도 역사를 갖게 되죠. 이제 그러고서도 아마 야학의 전성기라고 그러면 역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산업화 시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60년대에 걸쳐서 70년대, 더러는 80년대 언저리까지 이제
야학의 최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러다가 정규 교육 과정이 이제 의무 교육 과정으로 되고, 뭐 이제는 중학교로 뭐 고등학교까지 곧 의무 교육 된다니까 점점 야학 숫자는 줄어드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많이 뭐 경제적으로 네. 도약을 하고 또 국가에서 어쨌든 이제 교육을 많이 책임지고. 이제 책임지는 추세에 맞춰서 아마 이런 제도권 밖의 교육은 점차 줄어들고 그 네. 대신에 이제 국가라든지 지자체의 몫이 더 이제 증가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왜 초등학교 의무 교육 입학 연령이 됐는데 학교에 안 오면은 경찰이 차이로 다니잖아요. 예, 그럴 정도가 그래야 됐으니까. 되죠. 예. 근데 지금 몸담고 계신 수원의 그 학교는 그럼 언제 만들어진 학교입니까? 저희 학교는 이제 1963년도 10월 9일 날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그때 우리 사회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3공화국이 이제 군사 정권에 의해서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이 허여하는 그런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권이 쟁취된 게 아니라 좀 이질적인 방법에 의해서 되니까 아마 그때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이 이제 그 정권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허여받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산업 기반도 무너졌던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국가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그때 야학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공공 영역에서 상당히 이제 국가를 재건하는 사업에 특히 공공 영역 공직자라든지 뭐 경찰, 군인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기를 권고를 했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원에 있는 이제 전투 비행단이라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공군 비행단에서 국가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군인들과 또 옛날에 수원에 그 수원 농가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같이 이제 야학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서울대 농대 학생들, 그다음에 공군 군인들 이분들이 교사가 되는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주된 학생은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60년대 초반이라면? 그때도 역시 이제 우리가 수원에 옛날에는 굉장히 큰 방직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이제 여공들이 아마 주경야독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을 것 같고요. 버스 안내양들, 버스 안내양들, 그 다음에 또 들어는 이제 구두닦이 소년들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야학을 찾아와서 주경야독하는 그런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역사가 60년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58년 되고, 뭐 내년에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여기를 거쳐간 졸업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 정확한 이제 워낙 오래된 역사라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지금 남아있질 않은데 뭐 추적한데 한 6,000명은 상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한참 진행되던 때의 주된 학생 분포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학습자 연령대가 이제 크게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이제 학령기 교육에 조금 벗어난 뭐 청소년 위주의 그런 야학이었다면 지금은 한때 이제 어린 시절에 학습의 기회를 놓쳐서 제2, 제3의 인생에서 이제 기초 학습을 선택하신 고령자 학습자들이 대부분이죠. 주로 또 여성분들, 할머니들이죠. 거의 뭐 95%가 여성이시고요. 연령대는 70대, 이제 80대, 60대 이런 분포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재학생이 모두 몇 명 정도입니까, 그러면? 저희 학교에는 현재 한 250명 정도 학습자들 학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그 면에서는 이제 좀 큰 편입니다. 저희 학교가 전국적으로도 좀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할머니 분들로 250명.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입니까? 수원을 기반으로 해서 뭐 조금 이제 경계선 언저리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주된 교과목은 아마 이제 옛날 초등학교도 못 다니시고 이랬던 분들일 테니까, 그죠? 그럼 뭐
한글 공부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문자 해석부터죠.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인 이제 한글을 자유롭게 읽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이제 읽고 쓰는 것에서부터 또 지금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 사회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소통에서 어려운 점을 갖고 있죠. 안 되죠. 예. 그런 거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또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제 뭐 특히 영어 문화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라든지 뭐 간판의 이름들도 영어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통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갖는 학습자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어찌 보면 현대 생활을 하는데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한글 떼기, 그다음 컴퓨터 기초, 뭐 영어 기초, 뭐 이런 게 주된 과목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뭐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이런 대비반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 학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주로 그런 이제 대상자리였죠. 학력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는 야간 프로그램은 저녁 7시 이후에 하는 야간 프로그램은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의 학습자들이고요. 더러 일부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이 저녁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언급하신 그 고령층 할머니분들은 주로 낮밤에 공부하시고 저녁에 그런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들은 연령대가 더 낮겠군요. 조금 아마 한 10세 정도가 이제 하향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 문해에 비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은 그래도 연령층이 조금 젊고 내려가죠. 아직도 이제 생산적 활동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나요? 저희 학습자들이 고등과정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연간 한 40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10명 정도는 대학을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만학도. 그렇습니다. 5, 60대. 지금도 직장에 다니시면서 검정고시 거쳐서 대학을 이제 간다. 대단하십니다. 여기 교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세요? 저희 학교에 이제 교사들은 뭐 이제 거의 뭐 전부 대부분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48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밖에서 이제 교육 활동에 관여하거나 또 이제 학교의 그 방과 후 교사라든지 다문화 교육에 관여하시는 또 평생 교육에 이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저녁에 이제 검정고시 과정은 이제 현직의 교사로 있으시면서 퇴근 후에 와서 이제 봉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야간에 운행이 되고 일부 또 경찰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경찰관. 또 도의원 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하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100% 자원봉사? 그렇습니다. 월급 같은 건 전혀 없고?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고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에게 뭐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저희 학교는 설립되는 데부터 지금까지 교사들의 활동은 이제 자원봉사 체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비는 무료.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필요한 그 교자재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자기들이 사와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교재는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일부 무상 지원해줘요?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모자란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거의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교재는 거의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하는 분들은 한 푼도 돈이 안 든다. 그렇습니다. 또 가르치는 분들은 한 푼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 무슨 뭐 그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어떻게 운영을 하죠? 저희가 이제 주로 저희 학교가 연간 운영비가 한 2억 5천 정도가 이제 소진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 건물 임대료죠. 그렇죠. 이제 건물이 저희 소유가 아니고 일반 그 상가 건물에 임대를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이제 굉장히 크고요. 또 이제 공과금이라든지 뭐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운영비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조달이 돼요? 저희가 이제 주로 큰 수입원은 이제 지자체라든지 어느 기관단체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것을 이제 수주해 오면은 저희 운영비의 한 50% 정도를 충당하고요. 네. 또 저희 학교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한 6천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어쨌든 십시일반으로 후원 이제 회비. 후원을 하는 비율이 전체 운영비의 한 20%. 뭐 그리고 또 뭐 특별한 계기에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라든지 뜻이 있는 분들이 저희 도와주시는 것. 뭐 그거 빼고 또 한 이제 연간 운영비 한 20%, 15%에서 20%는 이제 운영자인 제 몫으로 늘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2억 5천만 원에 한 20%면 그것만 해도 연간 5천만 원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매년 내신다고요? 예, 거의 예 그런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 맡으신 게 언젠데요? 저희는 제가 이제 교장이 된 거는 96년부터 학교 운영을 맡았고요. 뭐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은 제가 또 이제 그 전에는 2000년도 이전까지는 이제 제가 본 직업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가정의 생계도 이제 해결해야 되고 당연하죠. 또 학교 운영도 모자라는 것을 뭐 보태야 되는 그런 게 있었었고 또 2000년도부터는 한 10년 동안에 이제 제가 회사에서 가졌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예, 나오면서 또 회사 운영으로 사업하셨어요? 예, 해서 예. 그 힘도 좀 크게 이제 보탬이 됐었죠. 예, 물론 이제 어려운 시기도 있었었고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게 그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밑거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96년부터 운영을 책임지셨다. 예, 교장을 예. 맡고. 예. 그럼 이 학교랑 인연이 처음 시작된 건 언제였고요? 제가 이 학교에 온 지는 94년에 왔습니다. 예. 오시자마자 불과 2년 만에 이제 교장이 되신 거네요. 그리고 그 교장 되신 후로는 지금까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부족한 부분은 전부 책임지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왔을 때 이제 제 이전에 예. 군인들에서 운영이 되다가 제 이전에 이제 교장을 맡아주셨던 분이 최초로 민간인으로 이제 80년도에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군사 정권이 사회 이제 이런 체제에서 떠나게 됐을 때 민간으로 이양이 됐었는데 그때 제 앞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한 12년을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시니까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계셔가지고 학교 운영을 더 하실 수 없다고 해서 저 오고 나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은 운영에서 이제 손을 떼고 뭐 학교의 존폐를 저희 보고 결정을 하라고 남아있는 교사들 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고 이제 내려가시게 됐어요. 아예 문 닫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때 아마 학생들은 한 8명인가 정도 남았고 교사가 마지막에 4명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교사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었죠. 그때 제 나이가 36인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찍 이제 교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야학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제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시작됐던 겁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 이제 야학을 할 때는 이제 대학교 2학년 시절에 79년도 제가 78학번입니다. 79년. 예, 79년 가을쯤에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선배 되시는 분이 하루는 저녁에 어디를 좀 같이 가자고 하세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에 말하면 이제 야학이었어요. 그때 야학은 그야말로 이제 대학생들의 이 전유물이었고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곳인데 하도 뭐 암울하고 어두컴컴하고 뭐 그런 환경이었는 것 같아요. 처음 찾아가셨던 데가 어디인지 기억하시죠? 지금 뭐 이름도 아물까물한데 이제 대구에 있었던 대구. 대구 앞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앞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없어졌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구 앞산에 갔더니 어떤 공간이던가요?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냥 지하실이었는데 학생 수보다는 교사 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대구에 있는 여러 이제 대학교에 학생들이 손후배로 막 얽혀 있는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야학을 운영하는데
뭐 지하 공간이니까 이제 담배 연기도 잘 빠져나가지 않는 공간에 늘 이제 뭐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또 교실 한쪽에서는 이제 뭐 수업을 하는 네. 목소리가 들려왔고 근데 그때는 선배들이 이제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후배가 감히 이제 교사를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 교사를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들이 많았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이제 시간이 끝날 때 종치는 역할, 그 다음에 교실 주변 청소하는 일이었다가, 그 이듬해 이제 봄에 제가 군대를 가야 돼서 이제 거기를 중단하게 됐죠. 그때 거기에 그 학생들은 주로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대부분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예, 예, 아주 어린 정년기 학교를 갔었으면은 이제 제 학년에 다녔던 학생들이 주로 이제 왔었습니다. 그 이웃에 이제 좀 빈민가에 살던 청소년들이군요. 뭐 어디 공장의 직공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예, 주로 이제 청소년들 아마 나이가 어려서 아직 산업 현장도 갈 수 없었던 뭐 그런 그러나 학교를 갈 형편은 안 되는.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 이제 한 1년 뭐 한 6개월 이렇게 견습생 삼아 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3년 가까이 하고 이제 복학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대학교 게시판에 정말 적은 모조지에 매직으로 이제 야학교사 모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토플 강좌라든지 무슨 대학생활의 동아리 안내 이런 많은 홍보물이 있었는데 유독 그게 이제 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전화번호를 보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저녁에 오면 된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그날 갔었죠. 네.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제가 야학 생활을 했었던 곳에. 그건 어디입니까? 또 환경은 어땠어요? 대구에 있는 이제 효목 성실 고등공민학교라고 지금은 역시 이제 없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 야학 교사를 하게 됐죠. 네, 고등공민학교. 맞아요. 과거엔 이런 이름 많이 붙였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은 여전히 그럼 똑같이 주변에 빈민 비슷했습니다. 청소년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1, 2, 3학년 중학교 과정이었는데 전부 합치면은 한 30명 내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자마자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이제 국어 과목을 담당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교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대학생인데 저는 이제 복학생이었으니까 아마 연령대로는 좀 형벌에 속했고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 가르쳤던 그 청소년들 기억나세요? 지금은 이제 처음 담임했던 학생들 중에서 치과 의사가 된 친구가 있고요. 치과 의사요? 또 한의사가 된 여자 제자가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때는 아마 학습이 떨어져서 온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했기 때문에 아마 진학을 못한 경우였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이제 보석 같은 인물들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80년대 초반 무렵 그때인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제 대학 내에 운동권 서클 이런 데서 공장 현장과 연결해가지고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노동조합 조직하기 위한 사전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좀 약간 이념적 성격의 야학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제 그거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겁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야학을 이제 3군데서 총 했었는데요. 그 대구에서 할 시절에는 저희는 순수 이제 검정고시만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수원으로 와서 공직 생활을 굉장히 짧게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일반 기업체로 해서 서울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YMCA 부설 그 청소년 학교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면 교사들 멤버 중에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철학이나 이런 데 심취되어 있는 교사들도 있었었고 또 한쪽으로는 그냥 순수하게
이제 공부만 학력만 하는, 키워주는. 그런 것하고에 늘 교무실에서 들어는 이제 교사 회의를 하거나 하면 갈등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아마 뭐 노동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네.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그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못 갖는 가난한 사람들 가르쳐 줘야 되겠다. 네, 예, 예. 그 일념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 이제 처음